대화 과정에서 생얼 셀카를 보내달라라는 지수 오빠의 말에 이 여성 BJ는 침대 위에서 전라에 가까운 노출을 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지수 오빠가 생몸 말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블랙핑크 지수 오빠의 강제추행 사태, 제가 앞서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룬 바가 있는 화두입니다. 영상의 요지는 결국 지수 오빠의 문제이지 결코 지수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수 입장에서는 오빠와 연까지 끊은 상태에서 뜻밖에도 연좌죄로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수 오빠와 여성 BJ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셋업 범죄 의혹 정황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름 아닌 디스패치에서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패치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그리고 디스패치의 취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나요? 디스패치는 11일 오전 단독 셋업일까 강간일까 지수 오빠 BJ 식대 전말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양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수 오빠, 여자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다. 여성 BJ, 제가 손목을 끌고 안방으로 갔다. 빨리 재우고 가려고요. 지수 오빠, 강제로 했다? 그럼 화장실에서 씻으면 안 되죠. 강간 증거인데. 여성 BJ, 불쾌해서 씻었어요. 원치 않았으니까. 무서워서 구조 문자도 보냈고요. 저도 다른 화장실에서 씻었어요. BJ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여성 BJ,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망칠 수 없어서 신고 먼저 했습니다. 지수 오빠, 서로 자연스럽게 진행했어요. 여자가 멈추라고 하면 멈췄고요. 여성 BJ, 힘으로 저를 눌렀습니다. 몸부림치다가 타박상을 입었고요. 지수 오빠, 여자는 도중에 2번이나 화장실을 갔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여성 BJ, 너무 무서워서 2번이나 화장실에 간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수 오빠, 셋업으로 의심됩니다. 돈을 요구하면 공갈 협박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 합의금을 노린 거죠. 여성 BJ, 제가 돈을 노렸다고요? 그랬다면 경찰에 신고를 안 했겠죠. 제발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워낙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수 오빠는 다름 아닌 유부남입니다. 아무리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집에 여성 BJ를 불러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그 행위만으로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지수 오빠의 개인적인 부도덕함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사법적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일이 알려지면서 지수 오빠가 아닌 지수 당사자 본인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다루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앞서 다뤘던 의혹들에 대해서 디스패치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성 BJ 입장에서도 다급한 상황에서 매니저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명한 자료가 남아있는 터라 이 자료는 앞으로도 여성 BJ에게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맥락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지수 오빠지? 너 이제 됐어. 자, 이번 사안의 쟁점 중에 하나가 지수 오빠라는 사실을 여성 BJ 측에서 어떻게 알았느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지수 오빠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셋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심플합니다. 지수 오빠 측에서는 나는 지수 오빠라는 사실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성 BJ 측 역시 자신을 유명 쇼핑몰 매각한 사업가라고 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을 검색했는데 지수 오빠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오빠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여성이 직접 검색을 해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여성 BJ 입장에서는 지수 오빠를 만나기 전부터 지수 오빠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여성 BJ가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후 매니저가 지수 오빠의 집에 들어오면서 너 지수 오빠지? 너 이제 됐어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수 오빠 측에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오빠의 정체에 대해서 여성 BJ뿐만 아니라 매니저 역시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BJ 측에서는 지수 오빠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층에 검색을 해서 확인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취재를 통해서 지수 오빠가 당시 어떤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설정했는지 사진들을 입수했습니다. 총 5장의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이 5장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만 구글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구글에 사진 검색을 해야 지수 오빠라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수 오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해당 사진들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지수 오빠나 혹은 블랙핑크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사진들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매니저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여성 BJ 측에서 최초로 자신의 카톡을 공개했을 당시 해당 카톡상으로는 매니저가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도움을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성 BJ가 최초로 도움을 요청했던 시기는 오후 11시 4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다 왔어, 기다려, 문 잠그고 기다려 란 카톡을 보낸 시점은 11시 5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BJ가 도움을 요청한 지 단 9분 만에 남성 매니저가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카톡에서도 상당히 의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BJ가 오후 11시 42분에 나 지금 이 집에 왔다가 강간당할 것 같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여성 BJ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약 1시간 전쯤 매니저는 여성 BJ에게 뭔 4시간 넘게 있냐, 슬 나와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에 여성 BJ는 기들령 곧 나가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성 매니저가 여성 BJ와 지수 오빠가 함께 데이트 식사를 즐기는 곳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뭔 4시간 넘게 있냐, 슬 나와 라는 카톡을 보낸 시점은 오후 11시 8분이었는데요. 이 시점은 여성 BJ가 지수 오빠 집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카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배경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성 BJ의 매니저가 지수 오빠와 BJ 간의 식사 데이트가 진행되는 식당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 BJ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리지 않고 지수 오빠 집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사고 발생 예방이나 픽업의 목적이었다면 마땅히 이 여성이 매니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마땅히 지수 오빠 집 인근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여성 BJ는 그 어떠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채 기다려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BJ와 남성 매니저의 관계 역시 의아한 지점입니다. 심지어 매니저는 최초 도움 요청 이후 단 9분 만에 인근 현장에 도착했고 16일 오전 12시 15분경 경찰과 함께 지수 오빠 집 앞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매니저는 경찰과 함께 지수 오빠 집으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덕분에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지수 오빠가 체포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배경까지 확인되진 않지만 남성 매니저 입장에서는 여성 BJ가 지수 오빠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에서 대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빨랐던 공론화. 이번 사태가 의아한 또 다른 이유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번 사안이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후 11시 42분 여성 BJ 최초 구조 요청. 오후 11시 51분 매니저 사건 발생 인근 도착. 오후 12시 15분 매니저 경찰과 동행해 지수 오빠 체포 영상 촬영. 16일 오후 7시 27분 채널A 단독 BJ와 식사건 사고 성폭행 시도. 당사자는 유명 걸그룹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저는 앞서 채널A 기자 출신 변호사가 여성 BJ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이 내용은 사실이 맞았습니다.
이 지점이 왜 이상하냐? 여성 BJ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은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16일 오전 12시 15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변호사 선임이 시급한 지수 오빠보다 훨씬 더 먼저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당사자가 누군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만약 반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매니저가 찍은 동영상이 채널A 보도팀으로 넘어갔고 16일 오후 7시 27분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해당 남성이 유명 걸그룹의 가족이라는 사실까지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보 자체가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채널A 측에 제보한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하루도 안 돼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들이 채널A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었다. 네 번째 의혹, 신체 접촉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지수 오빠 집으로 갔다. 채널A의 최초 보도 당시 여성 BJ 측에서 지수 오빠의 집을 따라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지수 오빠 측 입장에서는 애초에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BJ 측의 발언에 대한 모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신체 접촉을 안 하기로 해서 집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신체 접촉을 먼저 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여성 BJ였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여자, 제가 남자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갔어요. 빨리 재우고 집에 가려고요.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인 접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적 접촉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엇갈립니다. 여자 BJ 측 입장에서는 강제로 당했다. 보이진 않지만 타박상도 있다. 이에 대한 진단서도 제출했다. 지수 오빠 측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강제로 했다면 왜 핸드폰까지 주고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장실까지 가게 만들었겠느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동일한 행동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입장이었습니다. 지수 오빠는 대체 왜 자신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는 행위가 그린라이트로 알았을까?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수 오빠는 무려 300만 원이나 주고 식사 데이트권 300장을 구매했습니다. 사실상 식사 데이트권 자체가 300장으로 제한돼 있어 자신이 당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수 오빠는 이와 같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여성 BJ의 환심을 샀는데요. 실제로 식사 데이트권 구매 이후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 4일 전인 4월 12일부터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는데요. 그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대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허세에 가득 찬 지수 오빠의 말과 지수 오빠의 얼굴과 재력에 상당히 호기심을 보이는 여성 BJ의 대화가 줄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데이트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드러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여성 BJ였는데요. 청담동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설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화 과정에서 생얼 셀카를 보내달라라는 지수 오빠의 말에 이 여성 BJ는 침대 위에서 전라에 가까운 노출을 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지수 오빠가 생몸 말고 생얼을 말한 거다라고 번복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노출 사진 전송이 지수 오빠의 성적 접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로서 여성 BJ가 먼저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냈고 이후 식사 데이트를 했다는 부분, 식사 데이트 과정 속에서도 여성 BJ가 지수 오빠에게 상당한 호감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지수 오빠의 집에 함께 동행을 했다는 부분, 특히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전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여성 BJ의 말과 달리 여성 BJ가 먼저 지수 오빠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던 부분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모순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성 BJ 측은 디스패치를 통해서 지수 오빠의 착각이다. 빨리 재우고 집에 가려고 했다. BJ의 직업적 특성상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행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수 오빠의 강제추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마땅히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더욱이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다름 아닌 유명 스타인 동생이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 BJ의 주장 역시 의아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명명백백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J가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제출된 증거와 합리적인 정황 사이에서 의혹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